예, 코스닥 바이오준의 가장 뜨거운 감자 HLB 어저께까지만 해도 약간 우울했는데 오늘 기술적 반등에 좀 성공한 것 같은데요. HLB 왜 올랐는지 송강중 파트너에게 질문하겠고 그 송강중 파트너는 바이오주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HLB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뭐 인스코비나 HLB 이런 것들은 올랐어요. 근데 신라젠이나 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바이오주들이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조정받고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우리가 한 투자 포인트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금융위에서 무자본 M&A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했고, 그 다음에 그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부 종목에서. 그리고 또 이슈가 현실화되면서 좀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자본 M&A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재료가 터지게 되면 이 종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뭐 밑에서 잡는다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소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슈 현실화인데, HLB가 최근에 그렇게 급등했던 것은 뭐 사전 미팅 때문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사전 미팅이 현실화되기 바로 직전에 주가가 고점을 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료가 현실화가 되는 종목에는 되도록이면 접근하지 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또 컨퍼런스가 또 있죠. 그런 것들도 관련주들을 미리 선점을 했다가 이제 그런 재료가 현실화가 되면 그때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공매도 쪽인데, 최근에 이제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 종목들이 많죠. 대차 잔고가 증가하면 공매도로 이어지겠고, 공매도가 나오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이제 방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자사주 매입 여력이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피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피해 가는 게 좋아요. 최근에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임상 진행하면서 또 이게 성공적으로 뭐 미팅됐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고 또 쇼커버링도 나오고 했는데, 대부분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잘 대응한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들, 그리고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 여력이 좀 떨어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바닥권에서 뭐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또 저점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부여가 될 수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수급 환경이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저금리 시대에는 또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가문스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 고배당주 아이디어 어떻게 추구해야 될까요? 자, 이제 11월 원래는 배당주들을 매수하는 시기가 10월 말 정도부터 11월에 접어들면서 배당주들의 관심을 갖습니다. 12월 달에 배당락이 나올 때 주가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보면서 가뿐하게 팔 수 있을 만큼 저점 매수를 하셔서 천천히 모아가셔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같이 지수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을 때 SK텔레콤 같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고, 또 주가가 이렇게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보험주들이나 은행주들에는 악재일 수도 있는데, 오늘 또 보험주들이 반등이 나온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그럼 보험주가 왜 반등이 나왔느냐, 이 부분은 그런 어떤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그동안의 주가도 워낙 바닥이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틈새 공약으로 경기 방어주들의 흐름이 상승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SK텔레콤의 반등은 무엇이냐? 주가의 하락 부근에서 우선 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SK텔레콤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매수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배당 시즌이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우선주입니다. 실제 보통주와 우선주의 어떤 일정한 괴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가 늘 항상 1년 365일 30%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배당 시즌이 되면 우선주의 주가들이 더 올라와서 이 폭을, 괴리율을 좁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주들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어떤
그 배당에 있어서는 우선주가 우수한 성과를 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지금 은행의 이자를 1년치 넣어도 연 2%를 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은행주의 배당을 보시면요. 하나금융이 5.97이고요. 배당 수익이 기업은행이 5.86, 우리금융이 5.5, KB금융이 5%대 이렇게 오히려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 은행주가 저점일 때 은행주를 사서 수익을 내시고 배당을 보시는 게 물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러면 은행주 샀다가 손실 보면 어떡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손실 보지 않는 저점 구간에서 지금 은행주들을 보시면요. 기업의 수급이 한 일주일 전부터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히려 은행에 돈을 넣기보다는 은행주를 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SK텔레콤도 배당주로 좋고 또 하나 골프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가을 한 10월 늦게는 11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라운딩을 많이 필드로 나가게 되는데 겨울 시즌에는 필드를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실내 골프가 많이 이제 번성하게 되고 4분기 그래서 골프존 같은 경우 실적이 4분기, 1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골프존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이 꽤 높은 기업이고요. 현재 주가의 흐름도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림이어서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우선주, 은행주 이렇게 압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김우신 파트너가 이제 정주행 시즌 2의 이제 주간 수익률 대회죠. 쌈 리부트 코너에서 텔콘을 갖고 오셨죠. 텔콘 RF제약. 네. 근데 텔콘 RF제약 오늘 이번 주 최대 상승률이 58.13%가 찍힌 걸로 지금 주봉 차트가 보이고 있는데 네. 바이오주에 조예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한 김우신 파트너만의 어떤 관점이 궁금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적은리 시대 배당주 투자 아이디어까지 쭉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유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임종혁 MC가 그 질문 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지금은 그 질문에 대한 준비한 자료 말고요. 제가 쭉 지금 방송하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이걸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주 좋지요, 그렇죠? 등락도 좋고 제가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는 쌈 리부트 사상 최고 수익률이라는 칭찬까지 받을 정도로 바이오주가 좋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했던 제너포커스 같은 경우에도 주간 상승률이 거의 2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등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 고모가 42년생이세요. 그다음에 우리 누나가 65년생이거든요. 근데 우리 고모하고 우리 누나하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모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는 초보 투자자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 투자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고모는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30만 원 깨졌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30만 원 깨졌을 때 고모한테 전화해서 고모 이거 그냥 사놓으시면 돈이 좀 될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고모는 제가 주식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지금도 우리 고모는. 근데 어쨌든 제 말이니까 그냥 사셨어요, 우리 고모가. 근데 지금 삼성전자 30만 원 깨졌을 때니까 지금 환산 가격으로 보게 된다면은 6,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52,900원이니까 우리 고모는 거의 한 10배 가까이, 한 8배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셨죠. 그리고 때마다 명절 때마다 고모한테 인사드리러 가면은 뭐 사야 되니 물어보실 때마다 삼성전자 사세요, 고모. 삼성전자 사세요 그랬어요. 그때 삼성전자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고모는. 언제 팔아야 되니 그랬더니 삼성전자 그냥 조카한테 물려주세요. 제가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 누나는 뭐냐면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프로 투자자는 아니에요, 우리 누나는요. 근데 우리 누나는 하루에도 한 번씩은 꼭 전화가 옵니다. 뭐 사야 되냐고. 그래서 가족한테는 주식 알려주는 거 아니야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꼭 이제 텔레비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 제너포커스 그러면 제너포커스 사고 또 텔콘 RF제약 그러면 텔콘 RF제약 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프로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종목의 성격에 맞춰서 거기에 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는 좀 프로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해드렸고 제너포커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난 월요일까지는 초보 투자자들이 그냥 바닥에서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되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프로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노란톡에도 대응 전략 2번이나 올려드렸으니까 잘 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초보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쌈 리부트 종목
올 가져 나온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대안, 뭐 배당주, 바이오주 같은 성장주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겠고. 배당주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배당주에 대해 코멘트 짧게 해주실래요, 그러면? 네네. 예. 배당주 다 얘기하셨는데 고모하고 누나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까먹었는데, 놀랐습니다. 안 하셔가지고요. 이건 이제 준비한 예. 내용입니다. 예. 배당주 많이들 알고 계시, 통신주도 있고 뭐 금융주도 있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잘 모르는 배당주 알려드릴게요. 한국최석유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이 배당 수익률이 5에서 6% 정도 나옵니다. 자동차나 기계에 들어가는 윤활유인데요. 끊임없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성 지금 현재 신기술로 밀고 있는 그러한 배당주거든요. 5에서 10% 사이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웅진코웨이 요즘 많이 아시죠? 웅진코웨이도 4%대 배당 수익률이 나오면서 매각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세 종목들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성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바이오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별화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임상 초기 단계에서 기수출하면서 안전하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예의주시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핵심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의료기기 기업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가치주 내에서 고배당주 12월 배당 이벤트 앞두고 저점에서 쓱 매수하면 12월 달에 좋은 수익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이렇게 전략 잘 짜지는데 저희가 좀 좋은 역할을 하도록 더욱더 신기일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묘한 흐름 업앤다운이었습니다.